시사 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우리 지역 사랑을 천안TV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2022년 올해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과 유권자 여러분의 지혜로운 주권 행사가 필요한 때이지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천안TV 시사 제작국은 정치인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인재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엄소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문화체육 분과위원회에서 네. 만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소영입니다. 천안TV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만큼 마음자리도 편하지 않으실 텐데요. 잠시라도 어려움을 잊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저희 프로가 정치 펀치예요. 네. 박사님 정치에 관심 있으세요? 아우, 우리 김주영 앵커님 쑥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너무 훅 들어왔나요? 네. 네,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천안TV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천안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고 싶은 정치 지망생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국가 경영과 국민의 삶에 정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아마도 정치적 성향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각의 지지하는 당이 다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당보다는 사람이 좋아서 나는 지지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로부터 네. 왜 집안에서 정치 얘기 5분만 하면 싸움 난다고 네네.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앵커님은 혹시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이걸 대답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정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길 바라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치 얘기가 어렵죠. 그렇죠. 저희도 지금 방금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살짝 막히는 느낌이 있죠. 네,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할 때는 정치 얘기를 사실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각자가 가지는 성향을 인정해주고 팩트만을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국민들은 팩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짜뉴스가 원체 네. 많다 보니까 네네. 서로 대립되는 당이나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로 부딪히게 되니까요. 가능한 긴 시간을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사석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터부시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복지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 정치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생활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정치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사실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시민들이 공감하게 되고 네. 그때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도 주민 참여형 복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천안시는 맞춤형 복지를 시행을 최초로 하게 되었고요. 예.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고 시민들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형 네. 복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정치나 사회복지 모두 시민과 함께 만들고 공감을 얻는다면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 네.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나 사회복지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예. 또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복지를 만들고 공감을 얻어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게 저의 작은 욕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생각한 것은 보여주기 식이라든지 어떤 성과를 위한 복지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복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게 네. 됐어요. 근데 천안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평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저 이 질문을 딱 봤는데 네. 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째 보면 굉장히 신뢰되는 걸 아, 네. 쓰고. 평가라는 단어가 되게 네. 무겁게 그래서 다가갔군요. 제가 작은 견해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곳이고 도시이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죠.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는 도시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발달 부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대표적으로 첫 번째, 복지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만 해도 천안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네.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아산은 저희 인구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데요. 네. 벌써 5개나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네. 또한 복지 인프라가 도심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곽에 계시는 분이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네. 편입니다. 따라서 좀 제 생각에는 농촌 지역과 소외된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시민들의 복지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의료를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주거 아니면 돌봄 그다음에 복지. 근데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체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나 돌봄, 주거, 복지 등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네. 수 있는 원스텝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건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복지 부분은 정부 복지 서비스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좀 천안은 네. 천안시에 꼭 필요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좀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천안은 대한민국의 도심의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세종과 함께 천안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지도 마찬가지로 천안이 복지 중심으로 되어서 타 지역의 어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네. 아산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아산이 복지관이 5개인데 천안은 3개밖에 안 된다는 게 네.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재작년인가 하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이 복지 분야가 천안시가 조금 더 빨리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정치의 꿈을 갖고 계시니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위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계속 어려운 질문만 드렸네요. 네. 우선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악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은 대통령으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네. 다양한 각도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병든 국민에게 어떠한 제도적 개선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양당의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발성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피로에 지쳐 하루하루를 견디어가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비타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후보들이 여러 분이 나와 계시는데 네. 우리 국민들에게 비타민이 되어주실 분은 이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있죠. 당연히. 네.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 제가 말은 조금 아끼겠습니다. 아, 네. 마음속에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후보가 있으시군요. 아, 그럼요. 아, 우리 네네. 앵커님도 아마 이미 선거 운동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들을 살펴보면서 처음엔 이분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좋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걸 보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아우, 네.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이 어쩌면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당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사람으로서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네.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당원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통령이라는 건 정치죠. 네.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에게 요즘 보면 점점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정의감이라든지 정말 자기 신을 헌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좀 없어지고 사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무리들의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가르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 앵커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아마 저에게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른 시각과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바른 시각은 분별력이 있는 판단으로 공정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바른 시선은 모든 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용의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의미합니다. 예. 저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만큼 지금 현재 정치에 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네. 제가요, 지금 사실은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드린 거예요. 네네. 근데 좀 좁혀서 여쭤볼게요. 올해 6월 1일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저는 그 부분을 저는 천안의 쌍용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쌍용 1, 2동 도의원으로 출마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볼까 하다가 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올해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확실한 계획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소영 박사님의 정치란 무엇인지를 5글자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치는 좀 어째 보면 좀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 건데 네. 지혜로운 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치. 네, 왜냐하면 지혜로움의 치는 다스릴 치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정치를 지혜롭게 다스리길 원한다는 뜻에서 지혜로운 치라는 5글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무엇이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정치는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네네. 지역을 위하고 네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네네. 때문에 더 많은 지혜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정치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나도 정치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네. 진짜 현실 정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냐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치 교체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네네. 이럴 때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 한마디 이제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당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얘기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네, 그렇죠. 부담감이 있는 질문들이고 예. 또 답변이지만 저는 우선은 정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네. 당선되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인사하러 다닌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런 분들이 사실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네. 좀 진정성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우선은 나를 세우기보다는 나를 네. 세우기에 급급한 세상에 나보다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서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네. 정치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어렵지만 모든 것들에 성실한 답변, 유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획하시는 일 잘 이루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누군가는 외교 안보를, 누군가는 경제를, 그리고 누군가는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정권의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요? 몇십 년의 제자리 걸음을 옮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